아빠, 쓰레기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제발 다른 일 좀 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쪽팔려 죽겠어. 20살 대학생인 제 딸 수빈이가 방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철 올해 56입니다. 20년 전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빈이는 겨우 돌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저는 아내를 잃은 충격에 일도 제대로 못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이것저것 일을 전전하다 결국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고졸 학력에 기술도 없는 제게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저는 익숙하게 일어났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50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아빠 나간다.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알고 일부러 자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 골목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 20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냄새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썩은 냄새, 각종 생활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 여름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쓰레기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민철 씨, 오늘 구역 넓어요. 빨리 시작합시다. 팀장인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첫 번째 집화장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56의 나이에 이 일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민철 씨, 잠깐 쉬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빨리 끝내야죠. 따님, 대학생이죠? 어느 학교 다녀요? 한양대요. 경영학과.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김 과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공부 잘하나 봐요? 장학금 받고 다녀요. 학비는 제가 내지만 생활비는 알바로 벌어서 쓰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다. 그 말이 맞을까요? 수빈이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빈이는 제게 잘 따랐습니다.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며 제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빠, 학교 행사 때 오지 마세요. 왜? 아빠도 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깔끔한데 아빠는 수빈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것을,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말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 네, 차라리 거짓말을 해주는 게 나았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한 수빈이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 대학 축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학교에 가봤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저는 구석에 서서 수빈이를 찾았습니다. 수빈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수빈아,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에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수빈이는 제 직업을 거짓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공무원? 그냥 구청에서 일하세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는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직업을 거짓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오늘 학교 축제 어땠어?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가 가봤어. 수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 왔다고요? 응,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아빠, 제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 그래서 멀리서 봤어. 수빈이 친구들한테 아빠가 공무원이라고 했더라? 수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수빈아,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네. 또다시 솔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친구들이 알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직은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하지만 알게 되면 수빈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아빠 일이 그렇게 부끄러워?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일이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우시다고요? 쓰레기 치우는 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아빠예요? 다른 사람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멋진 일 하는데 수빈아, 저 친구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빠는 쓰레기 치워요라고는 절대로. 수빈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대학까지 보낸 것이 잘못인가? 정직하게 일한 것이 죄인가 하지만 수빈이에게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다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직장인이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젊은 여성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포기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빈이는 이미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녁 약속 있어서 늦어요.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매일 같은 쪽지였습니다. 수빈이는 저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누로 몸을 3번 씻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몸에 깊이 배어버린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거울을 보았습니다. 56의 남자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하는 아빠의 모습.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을 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멋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모습이. 하지만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녁 8시 수빈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누구랑 먹었어? 친구들이요. 남자친구. 네. 수빈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집에 데려와 봐. 나중에요. 왜? 아빠가 만나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아직 이른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빠, 그 얘기 그만해요. 하지만 제발요. 매번 그 얘기만 하시면 저 어떡해요? 수빈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다 힘들다고요. 그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쓰레기 치워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빈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아빠, 딸이 부끄러워하는 아빠. 그게 저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든 말든 저는 수빈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수빈이가 이해해 주겠지.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쓰레기는 끝없이 쏟아졌고, 냄새는 제 온몸을 뒤덮었고, 저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더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와 저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빈이는 이미 나간 후였고, 저녁에 제가 돌아오면 수빈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쪽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아빠, 생활비 필요해요. 수빈아, 건강 챙겨.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 수빈이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빠 일찍 오셨네요. 근데 이 친구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 남자친구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지만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마치자마자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제 손에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 우진 씨,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수빈이랑 같은 학교 다니고요. 아, 그래요. 전공이? 경영학과요. 수빈이랑 같은 과고요. 잘 됐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진이랑 저 저녁 먹으러 가야 해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래? 아빠랑 같이 먹을까 했는데. 아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수빈이는 우진의 손을 잡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아, 잠깐. 왜요? 우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순간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 우진 씨.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세요. 아, 그렇구나. 훌륭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2 사람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빈이가 왜 저를 우진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네. 우진이 좋은 친구 같더라. 네. 그런데 우진이가 아빠 직업 알아?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했어?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또 거짓말했구나.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수빈아, 넌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잖아. 그래요, 싫어요. 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집안이 어떤데요? 아버지가 변호사시고 어머니가 교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빠는 쓰레기 치워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수빈아, 말 못해요. 절대로. 우진이가 알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우진이가 그런 걸로 너를 판단하겠니? 할 수도 있죠. 아니,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진이 부모님은요? 우진이 부모님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봤을 때, 아, 이 여자 아버지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싫어요.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수빈아. 아빠는 됐어요. 그만해요. 저 피곤해요. 수빈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교수의 아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악취를 맡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수빈이를 위해서. 한 달 후, 수빈이가 집에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고 있잖아. 무슨 일인데? 한참을 망설이던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우리 집에 오고 싶대요. 그래. 좋잖아. 초대해. 어떻게 초대해요? 이 집을, 이 좁은 투룸을. 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네 집은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은. 수빈아, 우리 집이 좁아도 깨끗하잖아. 깨끗해도 냄새 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청소해도 이 집에서는 냄새가 나요. 쓰레기 냄새가. 수빈아, 우진이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떡하냐고요. 수빈이가 울먹였습니다. 저 우진이 잃기 싫어요. 우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진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안 돼요. 절대 안 돼. 수빈아. 계속 거짓말할 순 없어. 할 수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라도 숨길 거예요. 결혼. 네, 우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아빠 직업을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수빈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평생 저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진이가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온대요. 그래, 알았어. 그날 아빠 집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우진이 오는 날, 아빠가 집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빈아, 아빠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만 어디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왜? 아빠가 있으면 안 돼. 네, 아빠 집인데. 알아요. 하지만 제발요. 부탁이에요.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계시면 냄새 때문에 우진이가 눈치챌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나가 있을게. 고마워요, 아빠. 수빈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원을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 수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우진이 갔어요. 들어오셔도 돼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빈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갔다 왔어? 네, 우진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오늘 하루밖에 나가 계셔서 고마워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하루 종일 쫓겨나 있었다는 것. 제 딸이 저를 숨겼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딸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로?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일을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둬야 할까?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56의 나이에 고졸학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더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수빈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우진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점점 더 우진에게 빠져들었고
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우진이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 부모님이 내 저녁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아빠도 가셔야 해요, 뭐. 우진이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도 뵙고 싶대요. 그래서 두 집안이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빈아, 그건 아빠,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무슨 부탁? 수빈이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아빠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뭐라고? 우진이 부모님한테 아빠가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일하신다고. 수빈아. 그건 거짓말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제발요. 이번 한 번만이요.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우진이 좋아해요. 우진이랑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우진이 부모님이 아빠 직업 알면 반대하실 거예요. 수빈아,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는 게 맞니? 맞아요. 사랑하니까요. 수빈이의 외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수빈아, 평생 부탁이에요. 그날 하루만 아빠가 환경미화원이 아닌 척 해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하루만. 진짜요? 고마워요, 아빠. 수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 약속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을 새로 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56의 남자. 하지만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굳은 살 박이고 거친 손 20년간 쓰레기를 치우며 만들어진 손식당에 도착했을 때 우진의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이 아버님이시죠? 저는 우진이 아버지 정승호입니다. 우진 아버지는 키가 크고 당당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시계도 명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청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환경 관련 부서입니다. 아, 환경과시군요. 요즘 환경이 중요하죠. 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진 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 씨, 우리 우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집안도 괜찮고 학교 성적도 좋고 우진이가
좋은 여자 만났어요. 수빈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라는 말. 그것은 제가 공무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집안도 괜찮다는 말이 나올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우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철 아버님은 근무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오, 오래 근무하셨네요. 공무원은 안정적이죠. 네. 혹시 승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승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실무자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실무가 중요하죠. 우진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 미세하지만 분명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20년 일했는데 승진도 못한 공무원. 그런 사람의 딸과 아들이 결혼한다? 우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우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사교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고마웠어요. 우진이 부모님이 아빠 마음에 드셨대요. 그래. 네. 다행이에요. 다행. 수빈이에게는 다행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장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익숙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박민철. 그게 진짜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며칠 후 수빈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진이 부모님이 저희 사귀는 거 찬성하신대요. 그래, 잘 됐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좋은 인상을 주셨대요. 좋은 인상. 거짓된 인상이었지만, 아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 우진이 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네. 다음 달에 오시겠대요. 수빈아, 그건 알아요. 우리 집이 좁은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집이 좁은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냄새야. 수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청소해도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이 집에서는 냄새가 나. 쓰레기 냄새. 알아요. 우진이 부모님이 그 냄새를 맡으면 눈치챌 거야. 아빠가 정말 공무원인지. 수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거절할 수도 없고. 수빈아,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안 돼요. 하지만 절대 안 돼요.
지금 말하면 다 끝나요. 수빈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빠 결정했어. 뭐요? 우진이 부모님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뭐라고요?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는 것.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안 돼요. 절대 안 돼. 수빈아,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 들통나지 않아요. 제가 잘 숨길 거예요. 평생 숨길 수는 없어. 결혼하면 어떡할 거야? 우진이 가족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할 거예요. 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나요. 수빈아, 우진이가 저를 떠날 거예요. 우진이 부모님이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빈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진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진 씨,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우진을 만났습니다. 수빈이 모르게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우진 씨, 아저씨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요? 아저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합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수빈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저씨, 직업이 부끄러워서. 우진 씨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미안합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요. 수빈이는 알아요? 아니요. 수빈이 몰래 만난 거예요. 우진 씨, 아저씨 말을 듣고 수빈이를 떠나도 괜찮아요. 그건 우진 씨 선택이니까. 아저씨,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수빈이한테 상처 주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우진과 헤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진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진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아직 우진이 수빈이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우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빈이가 집에 돌아와 저를 째려봤습니다. 아빠, 우진이 만났다며요? 결국 우진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수빈아, 아빠는 우진이가 다 알았어요.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는 것도,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진이가 저를 떠날 거예요. 수빈아, 우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우진이가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수빈아,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쓰레기나 치운다. 수빈이가 제 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레기나 치운다고. 수빈아, 아빠 일이 그렇게 하찮아? 하찮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 일이잖아요. 수빈아,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2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널 키웠어. 내가 대학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우진이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다 아빠가 쓰레기나 치워서 가능한 거야. 수빈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일은 하찮지 않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아빠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랑스럽다고요? 쓰레기 치우는 게요? 그래,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그 일로 내 딸을 키웠으니까. 수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건 내 자유야. 하지만 아빠 일을 하찮다고 말하지는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나 치운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일을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제 일이 정말 하찮은 걸까? 동료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민철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딸 때문에 고민이시죠? 네, 따님이 아직 아버님을 이해 못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까요? 그럼요. 제 딸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저를 부끄러워하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철 씨, 우리 일이 멋진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도시가 쓰레기로 뒤덮일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돈 벌잖아요. 떳떳해요. 네, 맞아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우진이 만나러 갔어요.
늦어질 거예요. 저는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헤어지자고 할까? 밤 11시 수빈이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네. 우진이 만났어? 네. 무슨 이야기 했는데? 수빈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가 부모님한테 말했대요. 제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신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수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의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대요. 환경미화원의 딸이라니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도 하셨대요.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그런 일만 안 했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우진이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수빈아. 그런데 다 끝났어요. 아빠 때문에. 수빈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면, 제가 더 나은 직업을 가졌다면 수빈이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빈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빈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아빠, 제발 좀 내버려둬요. 수빈아, 우진이랑은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진이가 헤어지자고 했어. 아니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왜? 우진이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요? 하지만 우진이 마음은? 우진이는 저랑 계속 만나고 싶대요. 부모님을 설득하겠대요. 그럼 왜 헤어진 거야? 수빈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진이가 부모님과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요. 수빈아,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우진이는 울면서 붙잡았지만 전 떨쳐내고 왔어요. 수빈이가 크게 울었습니다.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만 아니었어도.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나 치운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그만해. 뭘 그만해요? 아빠를 원망하는 거. 그만해. 원망 안 하고 어떡해요? 다 아빠 잘못인데. 아빠 잘못.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널 먹여 살린 게 잘못이야. 대학까지 보낸 게 잘못이야?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더 좋았어요. 뭐라고?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아빠가 멋진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진심이에요. 저는 돈보다 체면이 중요해요. 아빠가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았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요. 좋아. 아빠가 이 일 그만둘게. 수빈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이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요? 응, 진짜야. 수빈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좋은 직업 구하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 아빠, 고마워요. 수빈이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56의 나이에 고졸 학력으로 20년간 환경미화원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철 씨, 왜 그만두세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다른 일 구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민철 씨, 이 나이에 다른 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철 씨, 20년간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빠 오늘로 일 그만뒀어. 진짜요? 그럼 이제 다른 일 구하실 거예요? 응. 내일부터 알아볼게. 아빠, 좋은 직업 구하세요.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노력해 볼게. 그날 밤 저는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 학력 제한, 경력 제한. 저는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력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아직도 일 못 구하셨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월세도 밀렸잖아요.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56의 몸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급여는
환경미화원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반으로. 반요.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미안해. 아빠가 지금 버는 게 많지 않아서. 수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괜히 일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뭐, 환경미화원 할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내가 그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 다시 환경미화원 하시면 안 돼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아빠더러 그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쓰레기나 치우는 일이라고 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넌 정말 이기적인 애구나. 뭐라고요? 아빠가 환경미화원 할 때는 부끄럽다고 그만두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하래. 그게 넌 아빠를 뭐로 보는 거니? 돈 버는 기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사람이야.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아빠가 20년간 그 일을 한 건 널 위해서였어. 내가 배고프지 않게, 내가 대학 다닐 수 있게. 알아요. 하지만 넌 그 일을 쓰레기나 치우는 것이라고 했어. 하찮은 일이라고 했어.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만뒀어. 내가 원하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미안해요, 아빠. 이제 와서 미안해? 이제 와서 다시 하래?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아빠는 지쳤어. 정말 지쳤어.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그만둔 것도, 딸의 말을 들은 것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환경미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분을 채용했습니다. 제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다른 환경미화 회사들에도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문이 모두 닫혔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월세 3개월째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가고 난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집을 옮겨야 할 것 같아. 왜요? 월세를 못 냈어. 더 싼 곳으로 가야 해. 얼마나 싼데요? 반지 하나 고시원.
수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지하여, 고시원요? 미안해.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아빠,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요? 수빈아,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살 곳이 없어. 친구들한테 반지하에 산다고 하면 저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수빈아,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속물적인 아이였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제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수빈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됐어요. 내 잘못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는 더 이상 너를 뒷바라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수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넌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아빠,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대출 받아. 다른 애들처럼. 아빠, 아빠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너를 20살까지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은 내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넌 변해야 해. 변할게요. 제가 변할게요.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수빈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야. 독립시키는 거야. 아빠, 수빈아, 넌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수빈이를 떼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 나가. 내가 살 곳 알아서 찾아. 아빠.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빈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빈이는 짐을 쌌습니다. 아빠, 저 정말 나가요.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안 해. 수빈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워요. 그래, 미워해도 돼. 수빈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잘한 걸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빈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빈이 SNS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수빈이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보고 싶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음 날 저는 수빈이를 만났습니다. 수빈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빠는 잘 지냈어. 저도 잘 지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 수고했어.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빠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뭐든 해주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수빈아,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알겠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20년간 환경미화원 일을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빈아,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수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수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깨달아줘서. 아빠, 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언제나 환영이야. 그날 수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수빈이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수빈이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뭐를? 아빠가 환경미화원이셨다는 것. 그래. 친구들 반응은? 다들 대단하다고 했어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20년간 일하셨다고.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수빈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3달 후, 저는 다시 환경미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였지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빠, 다시 일하셔서 다행이에요. 수빈아, 괜찮겠니? 아빠가 또 쓰레기 냄새 날 텐데. 괜찮아요. 그 냄새는 아빠가 저를 위해 일하신 증거니까요. 수빈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빈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수빈이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빠, 꼭 오세요. 갈게. 졸업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리 아빠는 환경미화원이세요.
20년 넘게 일하셨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수빈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친구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아빠가 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 제가 취직하면 효도할게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수빈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수빈아.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하겠죠?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빈이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박민철 씨와 수빈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정한 존경은 직업이 아니라 노력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박민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도, 자식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도 모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였으니까요. 오늘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비록 자식들이 지금은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요. 그리고 이미 자식을 다 키우신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연락을 자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부모의 헌신과 자식의 성장,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박민철 씨와 수빈이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쯤은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사랑합니다 한마디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물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